네, 안녕하세요. 격투기 선수이자 코치로 20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SUP 선수로 4년차 접어들고 있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상황이 있긴 했는데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와 무료함?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가치가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격투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몇 살 때죠? 18이요. 재미있는 걸 좀 한번 해볼까 했던 시도 중에 사실은 하나였어요. 그때 격투기 말고 기타도 배웠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네.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빠져들었던 게 격투기였던 거죠.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여자 격투기 선수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기를 할 때 다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상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격투기를 안 했으면은 사실은 저한테 붙을 뭐 그런 닉네임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짧은 머리와 남자 선수야 여자 선수야 이미지를 많이 가진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머리도 좀 많이 길고 그런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부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경기 스타일이 좀 와일드한 편이었어요. 신체 능력이 그닥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승부 보는 게 정말 끝없는 체력과 투지 부분을 좀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남자 선수 못지않은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보여준 것이 인상 깊어서 K1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남자 선수들의 리그였던 K1에 여자 선수가 최초로 이제 경기가 열린 거기 때문에 코뼈골절이었던 것 같은데 시합하다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그 부상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코뼈골절 이후에 안면에 뭔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보려고 해서 보면 시합 때 굉장히 눈이 되게 날카롭게 계속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많았는데 제가 피하더라고요. 주먹이 오는데 왜 자꾸 맞지? 분명히 봤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돌려버리더라고요. 경기가 잘 안 됐었어요. 한참. 그걸 또 극복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정말 다 기억이 많이 나요. 경기 하나하나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 주셨을 때도 저의 처음 시합 있죠. 데뷔 전부터 이렇게 어떤 시합 말해야 되지? 고민이 될 정도로 저는 모든 시합 하나하나가 좀 기억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데뷔 전의 기억은 저희 부모님이 격투기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2라운드 TKO로 그냥 잡고 무릎치기 하다가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6kg 정도 아마 체중이 차이가 나는 선수였는데 여자 선수층이 너무 얇다 보니까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체급 높아도 상관없다. 그냥 시합 해보고 싶다. 그리고서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사복을 입고 저희 체육관 사람들이 좀 이제 늦게 와서 혼자 이렇게 체육관 구석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선수네 체육관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1라운드는 한 대 맞아주고 2라운드에 뭐 2대 맞아주고 3라운드에 저를 보내버리겠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3라운드에 나를 보내. 그럼 내가 2라운드에 보내야지. 혼자 2라운드 이렇게 해서 2라운드에 그 선수를 TKO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준우승을 했던 경기예요. 챔피언 타이틀을 땄던 경기는 아닌데 빅토리아 챔피언십이라는 경기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좋았던 경기인데 그 당시엔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막 그랬던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내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거는 일지를 보는데 제가 지금도 훈련 일지를 가끔 한 번씩 봐요. 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서 그 경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지만 너무 열심히 이렇게 달렸던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훈련. 50전 넘어가면서는 안 셌어요, 사실. 태국에서는 일주일에 막 2번씩도 경기를 치렀었고 팬은 한 10개 돼요. 제가 카운트한 팬은 10개 정도가 되고 지지를 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었죠. 격투기 선수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더블 임팩트 K1 대회에서 대회 직전에 시합을 못 뛴 적이 있었어요. 부상으로 못 뛰었었는데 관장님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시합을 못 뛰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빠가 관장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장에 가실 때 아빠의 마음 있잖아요. 그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경기 때 굉장히 일찍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오빠랑 꼭 같이 와요. 이동하기 가장 좋은 주차장 위치를 거기에 차를 대시려고. 혹시나 제가 뭔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위급 상황 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가할 경우에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려는 그 생각 때문에 본인도 정신이 없을까봐 오빠를 항상 같이 대동을 해서 만약에 내가 수정을 못 챙기면 네가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 그러더라고요. 오빠랑도. 항상 그런 마음이셨대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제 경기를 매번 보시고 계셨던 거죠. 응원하는 마음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제가 되게 불효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목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타이틀 하나가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 단체 대한무에타이협회 챔피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씩 이렇게 목표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챔피언 벨트들을 계속 보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선수로 시작을 했지만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로 또 이제 설정이 되면서 제가 선수 생활 때 했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누군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지도자로서의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10대에는 호기심도 많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20대에는 열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고민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내야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선생을 했고 30대에 접어들어 오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방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격투기 선수로 열정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그 전성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21~22살에서부터 28살 이 6년간의 기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합과 많은 훈련을 했던 시기인데 28살 정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방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뭔가 격투기 선수로서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어가질 못했어요. 잘. 얼마 전 SUP를 하기 전까지 이걸 해보기도 하고 저걸 해보기도 하는데 격투기 때처럼 어떤 열정을 발휘하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던 어떤 시기를 거쳐서 SUP라는 운동을 만나면서 다시 20대의 저로 지금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SUP 하기 전까지 제 목표가 40 되기 전에는 경기를 2개를 뛰어보고 싶다였어요. 제가 마지막 경기를 2014년도에 뛰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안 뛰었기 때문에 한 경기로는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딱 2경기를 뛰어보고 싶다가 목표였는데 SUP 선수를 제가 2022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격투기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만 할 수는 없다. 일단 보류예요. 40이 넘었으니까 이제 안 해. 이거는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체력 관리라든지 격투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지금도 취미생활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서 사실 어저께도 가서 체육관 가서 놀다 오고 언젠간 한 번은 다시 마지막 불꽃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28살 때부터 좀 방황의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도 있었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다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본 사건도 있었고 미녀 파이터로 알려진 이종 격투기 선수 임수정. 그녀가 지난달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임수정 선수는 자신보다 30kg 넘게 나가는 일본 개그맨들을 상대로 격투 경기에 나섰는데요. 경기 시작과 함께 이들이 퍼붓는 공격에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 임수정 선수. 결국 임 선수 측 항의에 녹화는 중단됐습니다. 처음 녹화를 시작하기 전 가볍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제작진. 그러나 개그맨들은 특별 훈련까지 받아가며 이번 경기를 준비했고 결국 진짜로 싸웠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의도가 뭐예요? 全ての競技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イム・スジョン選手側とお取りをいただいての上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人の選手、デーナ選手っていう方が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일본 선수가 출연했을 때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개그맨이 오히려 져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한 1년 정도를 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격투기 선수로 더 이상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한 달 동안 방송에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컸던 게 제가 1년 정도 쉬고 나서 독일 시합을 뛰고
일주일 뒤에 그 방송을 찍고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격투기 선수의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와르르 좀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또 1년을 보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수정이 괜찮냐.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뭐 인사를 하면 그 선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제가 어머니 아버지 친분들도 이제 수정이 괜찮아요, 그거를 1년이 지나도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괜찮다는 걸 다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복귀전을 했어요. 그렇게 복귀전 하는 데까지가 또 1년이 걸렸고, 그 다음 시합이 이제 201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막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원래 패턴은 아니었죠. 시합을 계속해서 사실은 선수가 뛰어야지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2014년 마지막 경기 때 격투기 경기를 뛰는데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 단체에서 선수랑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들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계약금만 받고 시합을 뛰고 나서 어떤 이제 파이트 머니를 그때 지급을 하겠다. 근데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합을 뛰었는데 거의 50% 정도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레볼루션이요. 없어졌죠. 그 시합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저의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해서 준비를 했고 시합을 뛰었고, 시합 뛰기 직전에 선수들이 보이콧했어요. 그때 최영만 선수도 아마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영만 선수는 그 경기를 안 뛰었어요. 장금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시합을 뛰지 않겠다. 근데 그게 원래 맞긴 한데, 제가 경기를 뛰었던 거는 그 시합 자체도 오랜만에 또 시합을 또 뛰는 거였고, MMA 룰이 1분간 적용되는 그런 시합이었거든요. 상대는 일본의 복싱 챔피언이었고 저는 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이고, 둘 다 이제 누워서 싸우면 그래플링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시간만 허용을 한 거예요. 코리안 좀비 정창성 선수의 짐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태클 방어를 하고, 누나는 잡고 방어하고 니킥으로 가자. 기술은 하나만 배웠거든요. 왜냐면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길로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나만 준비해서 경기를 나갔는데 잘했어요. 그 경기를 뛰었던 게 되게 오랜만에 시합을 준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를 뛸 거냐 말 거냐, 이제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돈을 받지 않았지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고 싶었어요. 그냥 경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이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을 신뢰해서 뛰었다라기보다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뛰고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장금이 받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뛰었는데, 그대로 이제 그들은 사라졌죠. 좀 내가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 이미 몸에 데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내구성이 많이 약해졌겠죠? 잘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그 경기를 되게 잘 뛰어서 이제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는데 내 몸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운이 없었네?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든 고소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알게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게 지금 많이 후회스러워요. 맞아요. 네. 뭔가 내 책임을 다 못한 느낌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였었고, 격투기 그때 이제 끝났을 때 저의 인생의 1막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전부인 세상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놀고 싶어 하면은 이제 격투기 체육관에 놀러 가고 싶어요. 가서 미트도 치고 싶고 스파링도 하고 싶고 샌드백도 치고 싶고. 네. 인생의 1막? 네. 그럼 2막에 들어선 건가요? 지금은 3막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막은 방황기. 20살 후반부터 30살 후반까지가 2막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힘드네. 좀 힘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격투기 같이 선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제가 SUP 선수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징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또 운동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즐거워서 하거든요. 격투기로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을 SUP로 또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종목을 옮겨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신인이죠? 네. 40대인데 신인이야, 네. 해외 탑 랭커들을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데, 애초에 첫 번째 목표는 40대 이상 부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저도 40에 들어왔고 내가 뭔가 챔피언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작년에 ICF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갔을 때도 그들과 경쟁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구나. 해보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벼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벼봐야지 쟤랑 나랑 싸워서 어느 정도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격투기도. 그런 마음이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지금 아직 엄청나게 부족해요. 기본기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근데 그걸 쌓아가는 과정이 저는 즐거운 거예요. 느리긴 한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즐거운 거예요. SUP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을 착실하게 내가 잘 밟아가면 좋은 지도자로서 이 종목에서 또 하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치열하게 진짜 앞만 보고 달렸을 때 있죠. 그냥 어떤 걱정도 안 하고 정말 훈련에 몰입해서 했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타이틀을 따고 이런 순간보다 훈련 일지를 열심히 빼곡히 기록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던 그냥 그 시기가 가장 빛나던 때였던 것 같아요. SUP 선수로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경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좋은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격투기 선수로서의 그 마지막도 잘 마무리를 하고 싶고, 격투기 그리고 SUP 이 종목들을 다 할 수 있는 짐을 만드는 게 좀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항상 도전적으로 사실 그러네요. 그 삶이 저는 즐거워요. 도전하는 삶이 즐겁고 무언가 하나씩 계속 이뤄나가고, 만약에 또 실패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다시 수정해서 또 도전하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삶이 이어져 가지 않을까요? 도전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20대부터 그런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고, 방황의 시간이 있던 다 이미 한 번은 겪어봤으니까 50대는 정말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챔피언스 클럽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너무 좋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부탁드려요.